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걸프 지역의 공기는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많은 이들은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끝까지 방어선 안에 머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직접 충돌을 피한 채 긴장을 관리하고 더 큰 전쟁으로 번지는 일만 막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지역의 핵심 국가들은 더 이상 단순히 날아오는 위협을 막아내는 것만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에는 이란의 치명적인 오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국면에서 가장 먼저 지역 전체를 흔든 것은 공격의 방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란의 움직임이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연결된 군사 목표를 겨냥한 제한적 대응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사회에 전달된 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긴장 속에서 문제가 된 것은 단지 군사기지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주거지역과 공항, 항만시설, 상업구역 같은 민간의 일상과 직결된 공간이 위협의 반경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전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감각이 퍼진 순간 걸프 국가들이 느낀 압박은 이전과는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카타르 같은 국가는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하며 안정성과 연결성을 자산으로 쌓아온 나라에게 공항과 주거지, 항만 인프라에 대한 위협은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신뢰와 경제구조, 국제적 위상 전체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시설이 조금만 흔들려도 파장은 국경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의 핵심은 몇 차례의 공습이나 요격 장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걸프 국가들이 이제 이 충돌을 남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직접 위협하는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지역 내 미국의 군사 거점을 겨냥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걸프 국가들의 입장에서 그런 해명은 설득력이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설령 목표가 군사시설이었다고 해도 빗나간 공격과 요격 잔해가 민간 지역에 떨어지고 핵심 인프라가 반복적으로 위험에 노출된다면 결과는 이미 달라집니다. 국가 지도부가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명분이 아니라 자국민의 안전과 국가 기능의 지속성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걸프 국가들의 태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방어 강화에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인 선택지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이란은 이런 방식으로 판 전체를 흔드는 선택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분노와 보복의 연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상대의 비용을 끝없이 끌어올려 전쟁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계산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란의 선택은 무질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흐름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보면 그 의도는 보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핵심은 전장을 넓혀 특정 국가만의 부담이 아니라 중동 전체의 부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에너지 시설이 흔들리고 국제선 운항이 불안정해지며 항만과 도시 기능이 위협받기 시작하면 충돌의 비용은 단지 군사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시장은 즉각 흔들리고 항공과 물류는 연쇄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각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와 경제 안정이라는 이중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란은 전쟁의 압박을 군사 충돌에서 일상과 경제의 영역까지 확장해 상대가 버티기 어렵도록 만드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런 방식은 단기간에 상당한 공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기지는 멀리 있을 수 있어도 공항과 항만, 정유시설과 도심은 시민의 삶과 훨씬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미사일의 정확한 목표보다도 내 도시가 안전한가, 내 가족이 있는 공간이 계속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압박은 군사적 타격 이상의 심리적 파장을 낳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얼마나 큰 물리적 피해를 입었는가와 별개로 불확실성 자체가 지역 전체의 체력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란이 노린 것도 바로 이 지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직접적인 승리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의 부담을 최대한 넓고 깊게 퍼뜨려 상대 진영 전체를 지치게 만드는 전략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전략은 치명적인 역풍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의도는 미국과 그 동맹의 계산을 흔드는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현실에서 먼저 움직인 것은 오히려 걸프 국가들의 심리였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겪는 위험은 일시적 부수 피해가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위협이라는 점입니다. 한 번의 긴장, 한 번의 오발, 한 번의 요격, 잔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면 국가의 대응 방식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립은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지만
중립을 지켜도 계속 타격권 안에 들어간다면 그 중립은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란은 압박을 분산시켜 상대를 물러서게 만들려 했지만 실제로는 그 압박이 걸프 국가들을 한쪽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쟁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 했던 나라들조차 이제는 방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즉 이란은 기존의 적들만 상대하는 구도를 넘어서 스스로 새로운 반대축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전략적 실수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이 변화는 단지 군사적 해석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치적 의미도 매우 큽니다. 걸프 국가들이 어떤 위협을 단순한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억제해야 할 위험으로 보기 시작하면 외교와 안보의 언어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긴장 완화, 거리두기, 피해 최소화 같은 표현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억제, 자위권, 선제적 차단 같은 더 강한 개념들이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다른 단계로 들어섭니다. 전쟁이 커지는 것은 언제나 미사일 숫자 때문만이 아니라 각국이 머릿속에서 그 위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카타르는 그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이란과 비교적 가까운 통로를 유지하며 민감한 균형을 관리해왔던 카타르는 이번 국면에서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버틸 수 없다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정성과 국제적 연결망이 자산인 나라일수록 불안정이 길어지는 상황을 더 오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타르의 움직임은 단순한 전술 변화가 아니라 걸프 전체의 심리적 기준선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힙니다. 카타르의 선택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이 나라가 단순히 군사력으로만 평가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카타르는 오랫동안 외교적 유연성과 중재 능력, 그리고 국제 항공과 물류의 연결성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키워왔습니다. 이런 국가에게 가장 큰 위협은 국경선 근처의 긴장 그 자체보다도 자국의 하늘과 항만, 도시 기능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국제사회가 도하를 불안정한 공간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손실은 단순한 일회성 충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타르가 방공과 요격, 공중 통제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단지 즉각적인 대응이 아니라 국가 모델 자체를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카타르가 보여주는 태도의 변화가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걸프 국가들은 최대한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 더 큰 세력이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 속에서 피해를 줄이는 방향을 우선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국민의 안전과 기반 시설이 반복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전략은 유지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요격이 늘어날수록 하늘에서 떨어지는 잔해와 우발적 피해의 위험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위협을 더 먼 거리에서 차단하려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뒤따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방어 개념이 수동적 차단에서 능동적 억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로 이어질 때 훨씬 더 무거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에너지 시장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이며 주요 정유시설과 수출 인프라는 단순한 산업자산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런 시설이 반복적으로 위협받는다면 피해는 한 기업이나 한 도시의 손실을 넘어 국가 재정, 국제 신뢰, 세계 에너지 시장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바로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방어만으로 시간을 버는 전략이 갈수록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을 막아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공격 의지 자체를 꺾는 방향으로 계산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금융과 물류, 항공과 무역의 안정성 위에서 번영을 구축해왔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불안정은 단순한 군사 리스크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전반을 흔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국가들이 계속해서 자국 영토와 핵심 인프라가 위협의 반경 안에 놓인다고 판단하면 결국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외교적 경고와 방공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보다 강한 공동 대응 논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이란이 마주하게 되는 것은 개별 국가의 분산된 반응이 아니라 더 조율된 지역 차원의 압박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군사 행동 그 자체보다도 공동 인식의 형성입니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각자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더라도 위협의 성격을 동일하게 보기 시작하면 대응의 방향도 점점 비슷해집니다. 즉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누가 어느 목표를 향해 미사일을 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걸프 지역 핵심 국가들이 이란을 어떤 수준의 장기 위협으로 규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그 규정이 더 갓갓해진다면 지금까지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형태의 협력과 공동작전도 현실의 선택지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변수는 파키스탄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걸프 지역 내부의 긴장 재편에 관한 것이었다면 파키스탄은 그 긴장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입니다.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안보 연계를 공개적으로 상기시키는 순간 이 충돌은 더 이상 단순한 양자 또는 삼자 구도로 머물지 않게 됩니다. 특히 파키스탄은 단순히 외교적 발언권만 가진 나라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강한 전략적 억제 신호로 읽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지역의 계산법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파키스탄의 변수로 떠오르는 이유는 단순히 또 다른 국가가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중동 바깥에 있으면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안보 관계를 통해 이번 위기의 계산 시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즉, 걸프 지역에서 벌어지는 긴장이 어느 선을 넘는 순간 그 파장은 주변국 차원을 넘어 더 넓은 전략 구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장면은 이미 벌어진 충돌 자체보다도 각국이 서로의 경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위를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억제를 말하지만 이런 순간에는 같은 행동도 상대에게는 더 큰 확전의 신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보복의 반복이 아닙니다. 이라는 전장의 범위를 넓혀 상대의 부담을 키우려 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걸프 국가들의 인식을 하나로 모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거리를 두며 상황을 관리하려 했던 국가들이 이제는 중립만으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판단이 굳어지면 외교의 언어도 달라지고 군사적 선택지도 빠르게 넓어집니다. 결국 이번 위기의 가장 큰 전환점은 특정한 한 번의 공격이 아니라 걸프 지역이 이란을 더 이상 통제 가능한 위험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억제해야 할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의 중동 질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카타르의 방어 강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더 강경한 태도, 그리고 파키스탄이라는 민감한 변수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이 충돌은 점점 더 많은 국가의 안보 계산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한 언어를 쓰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상황의 한계를 오판하느냐입니다. 중동의 위기는 언제나 한 번의 타격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서로가 상대의 의도를 잘못 읽는 순간 가장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단지 군사 충돌의 연장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새로운 균형점으로 밀려가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앞으로 이 위기가 어디까지 번질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여러 나라가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인식의 변화가 지금 중동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국면에서 마지막 선을 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아직 외교에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미 지역 전체가 되돌리기 어려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